안녕하세요. 주말, 휴일 잘 보내셨는지 모르겠네요. 토요일은 제가, 원래는 통상적으로 줌을 하는데 하루 쉬었고, 어, 딱히 전달할 내용이 좀 없고 해서, 그래서 하루는 제가, 어, 스킵을 했습니다. 지금 국감이 거의 막바지로 이르고 있죠. 뭐, 오늘 같은 경우에는 실황 중계를 하는 쪽은 법사위고, 여기 내용을 봐도 그 정쟁 싸움이 뭐 만만치 않더라고요. 아, 우리는 일반 국민으로서 그런 모습을 그렇게 국감이 진행이 되는 걸 우리는 원치 않지요. 뭐 정쟁 싸움은 정쟁 싸움대로 하되 어, 국감에서 최대한 인생의 문제들을 좀 다뤄주기를 원했는데, 근데 국감이라는 거는 기본적으로는 그 현 정부 하에서 운영이 되고 있는 모든 부처 기관들이 그 감사 대상이지요. 1년간 제대로 일을 해왔느냐. 그리고 그 국가기관에서 어, 감독을 해야 되거나, 뭐, 네, 행정적으로 좀, 들여다봐야 되는 것, 그리고 거기에 맞게, 잘 돌아갈 수 있도록 하는 역할들을 해야 되는 것 자체를 잘했느냐, 못했느냐를, 어, 이 국감을 통해 가지고, 어, 뭐, 선출직인 그 입법부의 국회의원들이 그런 역할을 뭐 질의를 하고 거기에 대한 답변을 듣고 뭐 시정 조치가 필요하면 시정을 좀 할 수 있도록 어떨 때는 엇박지를 수도 있고 어떨 때는 뭐 달개듯이 그 잘 좀 해달라 뭐 그런 의미로 이루어지는 게 국감인데 매년 뭐 제가 매년 이렇게 좀 관심 있게 들여다본 적은 없지만 올해 같은 경우는 저희가 국감 제보를 했고 그래서 좀 관심 있게 좀 들여다보다 보니까 모르겠어요. 일반 국민으로서 다른 분들의 그 의견은 어떤지 모르겠지만은 저의 의견을 말씀을 조금 드리자면은 뭐 실망감이 대단히 크지요. 어, 정쟁을 하는 쪽에서 정쟁을 해서 여당이 되고 야당이 되고 뭐 대통령이 나오고 안 나오고 이런 게 국민 입장에서는 그게 그렇게 와닿는 일인가 아닌가는 뭐 사실은 제 개인적으로는 전혀 그런 데 관심이 없어요. 근데 국가적인 행사라든가 국익에 뭐 반하거나 이런 거를 뭐 따지거나 그다음에 국익에 정말 그 이익이 되도록 했는 일이 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 가지고는 뭐 박수를 쳐주고 뭐 응원도 하고 뭐 이런 건데 근데 실제로 이 국감이라는 거를 제가 쭉 보면서 뭐 며칠 전에도 그렇게 말씀을 드렸지만은 통상은 9시나 10시쯤 시작을 하면은 뭐 12시 되면은 대부분이 식사 시간을 가져요. 그럼 2시간 빼먹고 그리고 2시에 속개를 해가지고 6시 정도 되면은 또 2시간 정도 오프를 하고 또 식사를 또 한 2시간 정도 하는 시간 뭐 이렇게 하고 뭐 8시부터 10시까지 한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해갖고 끝나는 것 같은데 그러면 시간적으로 국가 기관에 대한 감사를 하고 뭐 이런 거 하는 거 다, 그런 거 하기에 정말 시간적으로 이 여유가 있느냐를 따졌을 때 여유가 사실은 없어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뭐, 그 각 국회의원마다 질의 내용이 다 다르진 않지만은
경우에 따라서는 중복해서 뭐 추가 질의도 하고 뭐 이렇게 하긴 하던데, 그러면 5분, 뭐 3분, 뭐 2분 또는 1분 이렇게 해가지고 총 한 10분 정도 남짓되는 시간 동안 질의를 하는데 그 질의하는 시간과 답변하는 시간이 다 포함이 돼가지고 1인 그 상임위원들한테 주어지는 시간 동안에 1년 동안 있었던 내용들을 질의를 하고 답변을 하는 시간, 이게 결코 많은 시간이 아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상임위가 동일하게 한 번씩 찍거나 요즘 뭐 그 법사위 같은 경우는 대단히 그런 게 많던데, 근데 우리가 저희 같은 경우는 정무위와 뭐 행안위, 그다음에 또 타단체에서는 그 문체위 뭐 이렇게 해가지고 국감에 제보를 했고 한쪽은 뭐 질의 시간이 많았다라기보다는 결과적으로는 피해자의 소리를 좀 들어주는 시간이 저는 제 기억으로는 절반 이상이었었어요. 그게 토탈 두 의원을 통해 가지고 28분 정도가 제가 그거를 다 그 시간 체크를 해봤는데 28분이 넘게 이루어졌어요. 상대적으로 문체위의 국감 질의를 할 내용이 그렇게 뭐 그 다른 상임위에 비해서 좀 뭐 없어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런 경우에 있었고 저희는 그 정무위와 행안위 쪽에서는 각각 서면지로 들어간 상태고 근데 그 뭐 저희가 또 관심이 있는 저 같은 경우에는 관심이 있는 쪽 두 군데를 다 들여다봐도 정말 저희의 사건만큼, 저희의 문제만큼, 정말 심각한 문제냐라고 봤을 때, 당연히 뭐, 심각한 문제도 있을 수도 있고, 전 국민에 해당이 되는 것들이 있을 수도 있었지만은, 상대적으로 저희가 봤을 때는 그렇게, 어, 저희, 제가 뭐, 이 KOK의 피해자고, 피해자로서 또 법적인 싸움을 하고 있고, 뭐, 그래서 손이 안쪽으로 굽는다는 이런 내 기준의 상태에서 그 내용을, 어, 뭐, 내 기준으로만 봐가지고, 제 기준으로만 봐가지고, 이게 심각성이라든가 중대성, 뭐 무게감 이런 걸 따졌을 때 어, 제이게 최고다, 최고로 그 심각하고 그 다음에 무게감도 가장 세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게 아니고 거기에서 언급이 되는 질의 내용, 뭐 문제에 대한 그 해당 질의라든가 이런 내용들을 봤을 때 규모라든가 실제로 저런 내용들이 저희 내용과 비교를 했을 때 저거는 저거는 다루어지고 저희 거는 다루어지지 않아야 된다. 이렇게 따졌을 때 제가 보기에는 뭐 그런 거는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 결과적으로 봐서는 저희가 원했던 만큼은 사실 뭐 못된 거는 뭐 기정사실이에요. 지금 현재까지는. 그래서 제 개인적으로도 뭐 사실은 좀 실망감도 없지 않아 조금은 있는데, 근데 이게, 잘 생각을 하셔야 되는 게, 그리고 저희 뭐 단톡방도 그렇고, 뭐 피해자 단체 단톡방은 또 어떤지 제가 다른 단체 그 단톡방은 어떤지 모르겠지만, 그리고 뭐 커플이 운영이 되고 있는 커플 운영방에서는 어떤 식으로 내용들이 나오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뭐 이런 내용 때문에 우리가 하는 일이 뭔가 뭐 큰 타격을 받는다거나 뭐 이런 거는 저는 절대로 아니다라고 생각을 해요. 국감에 기대가 컸던 만큼 그리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들을 많이 하지요. 예를 들면은 정치인들이 들여다봐 준다.
그럼 뭔가 될 것 같이 생각을 해요. 그 다음에 예를 들면은 또, 뭐 어느 방송국에 출연을 했다. 또는 기사가 나왔다. 어디에서 뭐 시위를 했다. 또는 그 뭐 구속영장이 청구가 됐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은 그거 하나하나가 대단히 뭔가가 큰 역할을 할 거다라고 그렇게 약간은 그러니까 저희의 문제는 반드시 법으로 어, 이렇게 증명이 좀 돼야 되는 사건이지요. 그러면은 정치권도 언론도 뭐 그다음에 이제 그 뭐 수사하는 거에 있어 가지고 구속 수사를 하느냐 불구속 수사를 하느냐 뭐 이런 것이 아 당연히 영향은 미치지만은 그게 결정타는 아니다. 그걸로 모든 게 결정이 나는 건 아니다. 국회의원이라 그래도 국회에서 수사 중인 내용에 대해 가지고는 자료 요청을 했을 때 또 제한적일 수가 있고 저도 뭐 이번 과정을 쭉 겪어보면서 알게 된 내용이긴 하지만은 그런 것도 있고 그다음에 정치인들이 직접 전화를 해가지고 뭐 보좌관이나 비서진에서 연락을 해가지고 자료 요청은 들어갈 수는 있지만은 그 수사에 가타부타 이렇게 참견을 할 수도 없는 거고 그리고 권력이 있다고 해가지고 이놈을 벌 주라고 해가지고 벌을 주고 이렇게 이루어지는 것은 절대로 아니기 때문에 아, 그렇게만 생각을 하고 계셨다 그러면은 그거는 좀 잘못된 판단이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어, 제가 예전부터 계속해서 말씀을 드렸던 게 이제 하나의 수단인데 요번과 같이 저희가 저는 좀 일찍부터 이 문제를 좀 국감에서 다루기 위해 가지고 한 8월 초순부터 그렇게 해왔기 때문에 사실 어, 이게 그 공론화를 하는 데에는 큰 힘을 좀 발휘를 할 수도 있다. 그 다음에 내용을 자세하게 아는 상태로 이게 진행이 된다라고 하면은 분명히 수사의 공정성이라든가 전문성이 있는 뭐 그런 수사관을 통해서도 수사를 할 수 있고 뭐 이런 것들을 좀 기대를 했었던 것인데 그런 부분에서 뭐 그 국감 서면 질의가 들어갔기 때문에 나중에 회의록을 보고 그다음에 언론을 통해서 그 내용 전달을 하는 부분들을 그런 걸 가지고서도 좀 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한테 이점으로 분명히 작용을 할 거다. 그냥 경찰에 맡겨놓고 경찰을 상대로만 해가지고 그다음에 검찰을 상대로 해가지고만 이야기를 하는 것보다는 누군가는 그러한 그 자격을 가진 쪽에서 이게 수사가 정상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고 이 문제를 뭐 좀 전문성이 있는 그런 수사 그 담당하는 사람들이 그 정도의 자질을 갖춘 사람들이 이 사건을 들여다보고 뭐 이런 것들을 제대로 좀 모니터링을 해달라. 감시자의 역할을 좀 해달라. 뭐 이런 게 주 목적이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얼만큼의 역할을 할지는 그 국감이 끝나고 그다음에 저희가 이제 수사를 계속 하는 과정에서 제가 직접 뭐 그 진술차 또는 조사 진술자 그 어, 수사기관에 어, 그 응했을 때 그 분위기라든가 이런 걸 좀 보면은 알 수 있을 거다. 근데 제가 어제 오늘 그 또 다른 한편으로 여기서는 제가 좀 말씀을 좀 드리기가 모호해서 말씀드리지 않겠지만은 뭐 소위 말해서 국회 쪽하고 제가 그 일요일도 근무를 거긴 하고 있었고
제가 말씀드린 곳 외에도 또 통화도 해보고, 뭐, 이게 이제 그 자료도 보내주고 뭐 했었는데, 근데 통화를 하고 그러면서 또 알게 된 내용이 거기서 또 저희 그 사건에 대한 이게 또 국감 질의에 대한 것을 좀 파악을 바로 해버리더라고요. 근데 아, 어떻게 보면은 그 너무나 많은 내용들이 뿌려져 있던 거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알고 있다는 게 가장 큰 문제지요. 그래서 제가 그 자료도 보내주고 뭐 이전에 보내줬던 자료를 좀 보내주면서 내용 설명도 좀 하고 그다음에 이게 그 여야가 지금 여소야대인데 국감을 본 제 그 피해자로서 또는 일반 국민으로서의 의견도 좀 전달을 하면서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좀 어, 하기도 하고 거기에 대해서 이후에라도 시간을 좀 내서 설명할 기회도 좀 만들었으면 좋겠다. 제가 더 나머지는 말씀드리지는 않을게요. 어쨌든 제 나름대로 그 최대한 할 수 있는 데까지는 어, 뭐 어떠한 그 이런 감시의 눈을 만드는 데에 어, 역할을 해줄 수 있는 쪽을 뭐 추가적으로 계속 좀 찾아보고 있는 중입니다. 아, 예를 들어 가지고 여러분들은 좀 이런 생각도 하실 것 같아요. 제가 예를 들어서 토요일 날 뭐 줌을 해서 평상시 같으면은 줌 영상이 올라와야 되고 줌도 해야 되고 근데 하루를 하지 않고 그다음에 일요일 날은 요즘은 하지 않으니까 쉬었다. 그랬을 때 여러분들 머릿속에는 오만 잡다한 생각들이 교차를 했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들어요. 이게, 사람들은 뭔가 하루하루 뭔가를 해야지만이, 그래야지 이게, 일을 하고 있구나. 뭐 이런 생각들도 할 거고, 보이던 사람이 보여야 되고, 말하던 사람이 말해야지 그 사람이 예를 들어서 뭐 제가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는 건데 토요일 같은 경우에 그 느닷없이 어, 그 오늘 주문 쉽니다라고 했을 때 여러분들 심정은 어땠을까? 뭐 그런 거를 좀 생각을 했을 때 시간이 지나고 나서 제가 일요일 날 어제 그 영상 제작을 하기 위해서 한 트라이를 했는 걸 따지면은 한 20여 차례 했는 것 같아요. 했는데 결국에는 영상 제작을 하지는 못했고 그래서 4시쯤에는 제가 그 줌을 한번 열려고도 했었어요. 근데 그거보다는 영상 제작을 한번 해가지고 어, 그 전달을 하는 게 좀 안 낫겠나 싶어가지고 하다 하다 결국에는 뭐 제가 마음에 드는 정도가 나오지가 않아가지고 그냥 스톱을 하고 어제는 그렇게 제가 그 뭐 사무실 나갔다가 귀가를 했는데 그랬을 때 여러분들 그 일반적인 피해자나 일반인들이 여기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은 조금 뭐라 그래야 될까 뭔가가 뭐 상황이 좀 달라졌나 그리고 이게 나쁜 쪽으로 흘러가는 게 아닌가, 뭐, 이런 생각까지도 할 수 있었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그렇다 손 치더라도 토요일 줌을 할 걸, 그런, 약간 후회 아닌 후회 같은 것도 조금 했었어요, 일요일 날. 근데 뭐, 이미 지나갔는 거.
제가 그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제가 항상 어떠한 데하고 컨택을 하고 그다음에 줌을 하더라도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그리고 결과를 내기 위한 방법은 딱 하나밖에 없다. 뭐가 문제였고 그 문제가 무엇인지를 설명을 할 수 있어야 되고 그럼 그 문제가 있다는 것을 증명을 할 수 있어야 되고 그게 객관적인 자료로서 제3자가 봤을 때 명확하게 이게 범죄 사실이냐 아니냐를 따지도록 해주는 게 가장 중요하다. 아무리 뭐 돌고 도는 그 이제 그 루머성 돌고 도는 이런 루머성의 이야기 그다음에 어떤 사람들은 말을 잘하고 뭐 뭔가를 시나리오처럼 이렇게, 뭔가를 만들어 가지고, 이게 사실에 근거하지는 않고 뭔가 추정만 가지고서 말을 만들어내고 그거를 그렇게 되는, 그게 실질적인 문제인 양, 이렇게 떠들라 가지고는 문제 해결은 절대로 되지 않는다. 이게 어떻게 보면은 제가 지금까지 계속해서 주장을 하고 지금 싸움을 할 수 있는 것도 그런 기준으로 해가지고 저는 싸움을 해왔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그게 아니면은 결과적으로 마지막에 갔을 때는 모든 것들은 다 뒤집힌다. 이게, 어, 제가 옛날에도 이야기를 했고 지금도 이야기를 하는 게 누군가가 하는데 했을 때 제가 하지 않고 다른 사람이 해도 정말 제대로 되는 정말 근거가 있고 그런 그 증거 자료가 있고 기록물들을 가지고 있으면서 제대로만 간다고 하면은 제가 가지고 있는 것까지도 그쪽에서 다 해라 하고 그게 뭐 누가 하든 간에 피해자 입장에서는 뭔가 해결만 된다 그러면은 저는 어떠한 식으로든 해줄 수 있다. 라고 이야기를 했고, 제가 이렇게 머리 아파 가면서 안 해도 되니까, 또 도와주는 일이라 그러면 훨씬 제 입장에서는, 어, 편안하고, 머리 덜 썼고, 너무나 좋기 때문에, 그렇게 해 주겠다라고까지도 이야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일을 특히나 이번 그 중요한 국감, 어떻게 보면은 그 수단으로서의 저희가 하는 거에 영향을 최대한 좀 좋은 쪽으로 끌고 올 수 있는 이런 경우조차도 제가 일을 하면서 보니까, 정말 힘들더라. 그러니까, 어, 저희의 주장을 한쪽에서, 그러니까 저희 주장을 어디에다가 제보를 하고 이거를 좀 도움을 받기 위해서 이야기를 했을 때 거기에서 어떠한 역할을 해줄 수 있는 데라고 하면은 반드시 한쪽의 이야기만 듣고서 할 수가 없죠. 저는 분명히 이야기를, 여기 의원실이라든가 이쪽을 통하고 그, 언론사 쪽에도 이야기를 하면서 저는 늘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피해자들이, 그 피해자 단체가 한 개만 있는 게 아니다. 내가 대표가 아니다. 나는 제가 하는 거는 이 그 개혁의 프론티어 협의라고 해서 여기 자율단체의 그 피해자 단체 중에 하나의 단체 고발자의 대표 고발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그 이야기를 해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은 여기에서 예를 들면 국회의원실이나 이런 쪽에서 그다음에 다른 쪽도 마찬가지겠죠. 뭐 제대로 머리가 박혀 있는 사람이라 그러면은 한쪽의 주장만을
그 일방적으로 듣고서 이게 다다라고 그렇게 판단을 하면 그건 정말 잘못된 거지요. 그러면은 다른 것들도 반드시 확인을 해야 돼요. 그러다 보니 언론 기사에 나왔는 내용 뭐 이게 대부분이 저희가 주장한 것보다는 다른 단체에서 나왔는 내용들이 주를 이루고 있기 때문에 그 내용은 정말 대동소이하다. 그러니까 이 두 가지를 제가 주장하는 것과 거기에서 주장하는 그 내용들을 양쪽을 다 보다 보니까 결국에는 뭐 여러분들이 그 예를 들어서 KOK 사기다라는 단어를 검색으로 치면은 뭐 소규모의 인터넷 언론부터 해가지고 모든 언론에서 나왔던 내용 검색이 쫙 돼요. 그게 대부분의 같은 뭐 대동소이한 내용인데 그런데 어, 그 내용을 완전히 무시하고는 또 저걸 저희가 주장하는 내용만을 가지고서 들어가지는 못해요. 그러니까 이거를 또 왜 그런 내용들이 나왔는지를 설명을 해야 되고 또 그런 내용들이 그러니까 여러 사람들이 각각으로 했느냐 안 했느냐도 그거를 따져봐야 되는데 실제로 그 내용을 그렇게 기사화하는 데에 나간 내용은 제보자가 거의 대동소이해요. 뭐 거의 같은 사람이 같은 쪽에서만 나갔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를 정리를 하고 저희가 지금 진행하고 있는 것, 저희가 문제라고 생각하는 것, 그리고 이 내용이 정확하냐 안 하냐를 제가 또 설명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딜딜 꼬이다 보니까 사실은 어 생각같이 그러니까 뭐 결과적으로 봤을 때는 꼭 그것 때문에 그렇다라고는 볼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은 제가 실제로 좀 들은 게 뭐 정쟁 싸움을 하는 데에 밀린 거냐. 답은 제가 들었어요. 그런데 그 답을 들었는 내용을 구체적으로 말씀을 안 드릴게요. 그래요. 그래서 우선순위가 밀리는 경우도 밀렸고, 그 다음에 어, 제가 그래서 그런 내용들이 나오고, 뭐 작년 국감에서도 나오고, 그 국감에서 어떻게 다뤄졌고, 올해도 국감에서 서면 질의로 들어간 쪽, 뭐 대면 질의 한쪽, 그 다음에 이게 어느 쪽에서 해야 되고, 뭐 이런 것들을 설명을 하자면은 정말 내용들을 너무 많이 이야기를 해야 돼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요약해서 이야기해야만 안 되느냐.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이거를 요약해서 한다는 이야기가 얼만큼 어려운지를 사실은 모르면서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지요. 다 이 문제의 핵심부터 이야기를 하는데, 그러니까 그게 이제 요약 내에 들어가야 되지만은, 그 내용만, 예를 들어서 분량이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말로 표현을 해도 며칠은 할 수 있다라고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뭐 근거 자료도 갖다 보이면서 설명도 하고 좀 사소한 것까지 배경 관련된 배경을 설명을 하는데 사소한 것까지 다 포함을 해서 이야기를 하자면은 맨날 며칠을 저는 이야기를 할 수도 있을 것다라고 말씀드리잖아요. 근데 이거를 3분, 5분, 10분 내에 이야기를 하라. 그리고 그거를 듣는 사람이 그 정도의 내용만 듣고서 이해를 할 수 있냐. 예를 들면은 스테이킹에 대한 개념이 없는 사람은 스테이킹에 대한 개념도 이야기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플랫폼 가격 조정에 대한 부분, 그러면은 플랫폼 가격은 또 뭐냐? 그 다음에 계약 관련해가지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래 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우린 계약서를 본 적이 없다.
근데 근거 자료로서는 이런 것들이 있다. 이거를 이야기를 하지 않으면은 누가 용역사가 모든 그 메인사의 자산, 그다음에 정책 시행이라든가 뭐 그런 그 문서라든가 이런 것들을 다 쥐고 있을 수 있느냐. 그다음에 제가 계속해서 말씀 못 드리겠다고 하는 그거 하나까지 그런 것들을 어떻게 거기서 가지고 있을 수 있느냐. 뭐 이런 내용을 5분 내에 말씀을 하실 수가 있어요. 20분 내에 다 설명할 수 있어요. 그 사람이, 알아듣는 사람이 다 알아듣도록 하는 게, 그리고 그게 확실하게 어떠한 문제라는 걸 전체를 파악을 할 수 있도록 하실 수 있냐고요. 그러다 보니 지금과 같은 이런 상황들이 벌어졌을 때, 그거를 최대한 짧은 시간 내에 거기에 주장이 다 맞는지 안 맞는지, 그거를 저 같은 경우에는 시간을 좀 가지고서 들어주지 않으면은 어느 누구도 어쨌든 이해를 못한다. 이 제가 아, 정말 그 노력은 했지만은 제가 뭐 그젠가 그런 표현을 좀 했는데 드라이브 샷 하나 잘 친다고 해가지고 일이 되느냐? 골프에서는 그런 이야기가 있잖아요. 뒷설거지를 잘해야 된다. 드라이브 샷은 하나의 보여주기 샷이다. 어떤 사람은 드라이브 샷을 한 350m짜리를 드라이브 샷을 한 250m 보낸다. 숏아이언 100m 가지고 보내가지고 그린에 올리고 뭐 투퍼스를 해가지고 파를 하든 원퍼스로 해갖고 그 버디를 잡든 이러면 돈 따지요. 근데 드라이브 샷을 잘 치않았고 뭐 벙커 들어가고 러프 들어가고 해저드 가고 뭐 이렇게 하면은 돈 잃지요. 결국에는 어디까지 들어가야 되냐? 홀 안에 내 공이 들어가야지 끝나는 거예요. 근데 어떤 데는 드라이버 샷을 치면은 계속 보여주기로 아주 좋은 쪽은 못 보내지만은 아이언 샷으로 끊어서 가는데 방향성이 좋아가지고 딱딱 해가지고 파를 하든지 쓰리온 해가지고 완파 해가지고 완퍼트 해가지고 볼에 넣으면은 파잖아요. 음, 이게 좋겠어요. 아니면은 여기 갔다 저기 갔다 막 그래가지고 결국에는 뭐 더블 파. 음, 더블 파라는 거는 본래 네 번 만에 넣어야 될 거를 여덟 번 만에 넣는다거나 뭐 세 번 만에 넣어야 될 걸 여섯 번 만에 넣는다거나 이런 거를 더블 파라고 하는데 우리 뭐 그냥 한국식으로 따지면 양파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게 어 정말 폼 좋게, 보기 좋게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내실적으로 따박따박 가도, 그러니까 뭐, 그, 골프에서는 그런 이야기도 있더라고요. 저도 뭐, 그, 이거를 참 좋아는 했는데, 요즘 뭐, 거의 하지를 못했는데, 잔디를 많이 밟은 사람이 돈을 딴다. 그리고 스코어도 뭐, 이렇게 스테이블 하죠. 근데 짧은 시간에 뭔가를 좀 배워가지고 장타를 한번 멋지게 한번 날렸는데 그 다음 샷부터는 이게 엉망이 돼버렸다. 그러면은 돈 꼴기는 돈을 잃기는 너무나 쉽죠. 저는 정말 만 2년이 넘게 이 문제를 그 계속해서 뭐, 그 깊이 있게 파고 들어가 보고 그다음에 모 단체에서는 재단 이사장을
재단 이 이사장까지도 그, 고소를 한 상태지요. 그런데 그 사람이, 저도 그 사람에 대해 가지고, 어, 저쪽이 주장하는 식으로 저는 미워하는 게 아니고, 제가 안 좋게 생각하는 거는 왜 그런 문제, 자기가 자산도 안 가지고 있어. 문서도 안 가지고 있어. 계약서도 한 번 못 봤어. 그 다음에 자기들이, 어, 고소를 하려고, 어, 법무법인들을, 법무법인을 찾아다니면서 그, 어, 이, 저기, 견적도 받아보고, 왜 그렇게 했겠어요? 그렇게 싸움을 하다가 가버렸잖아요. 근데 제가, 거기에 이런 문제가 있었으면 그 당시만 해도 저는 지금은 그렇게 절대로 생각을 그렇게 하지 않지만은 우리가 대부분이 지금 저렇게 이야기를 하는 단체도 마찬가지로 나머지 대부분의 사람도 저도 이전에는 KOK는 최영규였다. 그러니까 이 최영규라는 사람만큼 이 KOK에 대해서 잘 아는 사람이 없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또 최영규라는 사람이 기술적으로 하기 때문에 기획 개발도 그 사람이 했을 거다. 그다음에 모든 정책 시행도 정책에 대한 결정이라든가 이런 것도 그 사람이 했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정말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재단 이사장이면 뭐 하냐. 그러니까 제가 초창기에도 그 이야기 했어요. 그 사람은 모든 이 개혁회 프론티어들한테 상황을 알렸어야 된다. 그거 하지 않은 거에 대해 가지고 저는 정말 아주 나쁜 표현으로 그 사람을 엄청나게 어떻게 보면은 비난을 했었지요. 근데 그 사람을 통해 가지고 저희가 이 법적인 싸움을 할 수 있는 자료라든가 그 당시에 그런 분위기라든가 시스템적인 부분이라든가 그다음에 스테이킹에 대한 부분이라든가 마스터키에 대한 부분이라든가 그런 거에 대한 거를 정보라든가 설명을 다 들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다른 단체는 정말 일반 피해자라고 하는 사람들끼리만 모여가지고 그냥 그 내용만 가지고서 그리고 근거가 어떤 건지는 모르겠지만 그냥 그것도, 이렇게 들어보니까 그것도 맞는 거고, 이쪽 이야기 들어보면 그것도 맞는 거고, 또는, 유튜브에 칠성, 육성, 오성, 이런 사람들도 유튜브로 많은, 그, 영상을 올리는 사람들, 이런 내용들, 그 다음에 전 세계 하나뿐인 팔성인 그 사람의 내용, 사실은 최영기 이사장 외에 강지원이라고 이기 이사장이 강지원, 김판종, 그다음에 최영규 이 세 사람이 또 한 영상에 나오는 내용 이런 거 말고는 그런 것만 위주로 해가지고 이거를 그쪽에서 고소도 하고 지금까지도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데 그리고 거기에서 언제부터 이 내용을 적극적으로 그, 그러니까 끌고 가는 리더 역할을 했는지, 이런 것들을 다 따져보면은, 사실, 이, 정말 이게 어떠한 문제에서 시작이 됐는지, 이런 것들이 결국에는 명확하게 그 근거를 갖다 댈 수 있는 게 부족해서 결국에는 지금까지 왔는데, 지금 앞으로 가는 것도 이전에 했던 거를 예를 들어서 제가 이야기했던 거를 그리고 저희가 주장하는 대로 가는 방향이 된다라고 저희는 저희대로 가고 있는데 그쪽에서는 뭔가를 방향을 바꾸고 싶어도 못 바꾸는 거죠. 그럼 결국에 가가지고 그렇게 주장을 해가지고는
마지막에 가가지고, 뭐 특히나 제가 그런 이유를 말씀을 드리는 게, 원금 보장에 대한 것, 스테이킹에 대한 부분, 뭐 이런 것들을 그 개념에 대해서 알고서 지금 일을 하고 있느냐, 아니냐, 뭐 이런 이야기를 제가 계속 해오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안 돼 있는데, 마지막에 가가지고, 그거는 뭐, 사실 여러분들도, 저도, 그 다음에 특히나 뭐 가상자산과 관련해가지고, 스태킹에 대한 부분, 이건 모르는 사람 없을 것 같고, 스태킹을 현금으로는 어디에도 스태킹을 할 수 없어요. 스태킹을 현금으로 했다는 그거는 그냥 예금이고, 그냥 투자예요. 그러니까 블록체인에서는 현금이라는 것 자체가 돌아다니질 않아요. 우리가 이야기하는 USDT라는 것도 이것도 뭐 KOK나 비트이더나 이것과 같이 그냥 암호화된 그런 암호화폐일 뿐이에요. 근데 이런 것들이 스테이킹이 되는 거지 현금으로 스테이킹을 하는 경우는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그렇게 저는 나름 쉽게 설명을 한다라고 했는데도 저는 모르고 있을 거다라는 생각도 사실 지금 와가지고는 몰라서 모른다라고 하는 지금 어떻게 보면 저는 사실은 억지라고는 생각까지도 하는데 뭐 전 세계 하나뿐인 팔성도 지금 진퇴양난인 것처럼 거기도 진퇴양난이 아닐까. 뭐 저는 그런 생각도 사실 해요. 근데 그거는 뭐 정말 몰라가지고 지금도 그렇게 주장을 하는지 그거는 모르겠지만 결과적으로 막판 뒤집기에 아무리 잘 끌고 간다 손 쳐도 막판 뒤집기에 다 뒤집힐 거다라는 게 제 개인적인 의견이고 그래서 적어도 가장 기본에 대한 뭐 그런 지식은 갖추고 있어야 되지 않나. 그거를 기준으로 딱 따져봤을 때는 그러면은 지금의 주장이 맞느냐 안 맞느냐. 근데 그게 지금 저희가 하는 일에 막대한 이런 어떻게 보면은 어, 한쪽의 목소리가 아니고 여러 곳의 목소리가 나와 있는데 그 그러한 동일한 거의 대동소이한 내용들이 주를 이루고 있다 보니까 결국에는 한쪽의 내용만 보지 않고 다른 쪽 것도 다 그, 내용을 참조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럼 거기에 대해 가지고는 저는 당연히 제 입장에서는 설명을 하고 그거를 이해를 시키지 않으면은 다음을 가지를 못해요. 주가 그걸로 나와 있으니까. 결국에는 제 입장에서나 피해자들 중에서 제가 말씀드린 내용에 공감을 하고 또 저와 같이 가고 있는 분들한테는 어떻게 보면은 엄청난 해악을 끼치고 있는 거지요. 그 기본이 안 된 상태에서 계속 뿌려지니까. 우리는 익히 잘 알잖아요. 뭐, 그, 추정 60분, 언론, 그다음에 작년 국감, 올해 국감. 근데 내용이 일관성은 좀 있지요. 똑같은 내용으로 하니까. 근데 실제로 우리가 뭐 현금을 투자하는 일반 투자 회사에 투자를 한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스테이킹, 뭐 플랫폼 가격, 뭐 이런 것들, 그다음에 입금할 때, 출금할 때, 해지할 때, 스태킹할 때 다 다르다는 그 내용을 거기에서 그 내용을 아는 상태에서 뭔가를 한다고 하면은 저런 주장을 계속 하고 있을 수 있을까? 이게 거기에 있는 사람들만 해당이 되면 제가 전혀 저도 뭐 타치할 이유도 없죠. 타치를 하는 것보다도 이런 내용을 굳이 설명할 이유도 없지요. 근데 이거는 소수의
거기는 뭐 좀 많은 것이 이야기를 하지만 절대적으로 저는 우리보다도 고발자 수를 따지더라도, 고소자의 수를 따지더라도 고발자의 수에 비하면은 이쪽은 우리보다 훨씬 적어요. 그러면은 거기에 뭐 1,000명이 넘는 사람이 있는 단톡방을 운영한다고 해가지고 그게 뭔 의미가 있냐는 거죠. 1,000명이라 손 치더라도 이게 80만 중에 1,000명이라고 하면은 아무런 권한도 사실은 없어요. 근데 우리가 지금, 우리도 그렇게 따지면은 없지요. 근데 우리가 하고 있는 거는 모든 피해자뿐만 아니라 이 케어케이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누구한테나 다 동일하게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싸움을 하고 있는 것이고, 한쪽은 배상을 위주로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이런 표현이 맞는지는 모르겠지만, 집단 이기주의라고도 표현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소수를 위해서 이거를 어떠한 식으로 끌고 간다. 그러니까 저는 계속 말씀드리지만은, 원금 보장이라는 거 정말 그렇게 쓰여 있는 거를 한번 보자고요. 제가 이 그 공지사항부터 해가지고 쭉 다 봐왔는데, 없잖아요. 그리고 스테이킹도 현금으로 저기 US 달러로 표현이 되는 게 어떻게 해가지고 되는지 제가 이미 설명을 드렸다시피 그거는 US 달러라는 것 자체가 원금이 아니다. 그리고 거기에 표시가 되는 거는 자기가 한번 딱 그 스테이킹을 하고 나서 보상받은 거를 넣고 뭐 그런 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쪽 기준으로 하면은 현금을 기준으로 했으니까 새롭게 들어가는 게 원금에 포함이 돼 있는 거잖아요. 그쪽에서 이야기하는 대로 하면은 재스태킹을 해가지고 그럼 또 플러스 해가지고 뭐 몇십 달러부터 몇백 달러, 몇천 달러, 몇만 달러가 추가가 돼 있을 수도 있고 한데 그게 어떻게 원금이냐? 그러니까 어, 저는 지금 뭐 그 국감의 도움도 좀 받고 언론에 좀 알리고 그래서 감시의 눈을 많이 만들겠다는 그 부분이 뭐 좀 제가 예상했던 것보다는 낮아지든 어쨌든 저희는 그거를 어디에 포커스를 맞췄느냐. 원래는 경찰이나 수사하는 쪽에 제대로 되는 수사를 하도록 하기 위한 감시의 눈을 만들고자 하는 게 주목적이었다. 말씀드렸다시피 경찰이 이런 내용은 또 말씀드리지만은 전문성이 없는 사람이 예를 들어 가지고 제가 격투기 선수를 뭐 표현을 하고 뭐 그랬는데 그런 사람 보고 그것만 하던 사람이 법 쪽의 일을 하거나 아니면은 뭐 그 저 금융과 관련된 걸 한다거나 특히나 이렇게 이 가상자산이라는 그 개념도 정말 얻기 힘들고, 그 다음에 이 수사를 하기 위해서는 이 재단에서 움직이고 있는 이 시스템을 이해를 해야 되는데, 이거를 설명을 했을 때 이해를 할 수 있는 사람이냐? 그럼 설명을 하는 사람도 문제죠. 설명을 하는 사람이 알고 있지를 못하면은 설명 자체가 안 되기 때문에 그 경찰이 볼 수 있는 거는 그 시스템에 대한 거는 제보를 하고 고소를 한 사람, 진술을 한 사람의 그 이상을 넘어서지를 못해요. 그럼 거기에서 그냥 모든 것들은 협소하고 아주 수박 끄달기로 알고 잘못한 내용도 그걸로만 그냥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 피해는 결국에 고스란히 떠안아야 되는 사람은 누구냐? 우리 피해자들이죠.
뭐 저보고 관종이라고 이야기도 하고 뭐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그렇게 따지면은 관종이 어느 쪽이 더 관종인지를 생각을 해보면은 저는 저를 관종이라고 한 거에 대해 가지고는 절대 동의를 할 수가 없고 거꾸로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게 객관적으로 뭐 제3자를 데려다 놔놓고 이야기를 했을 때는 이런 내용 저런 내용 다 들어봤을 때는 거꾸로 그쪽을 관종이라고 하지 않을까 뭐 제 생각으로는 그렇게 이해가 되는데 그러니까 제가 항상 말씀을 드렸던 것 중에 또 하나가 공개 토론을 하자고 이야기했잖아요. 저는 있는 내용 그대로 그 그렇게 제 주장을 이야기를 하고 질문도 하고 해가지고 상대가 얼만큼 제대로 알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 가지고 그 공개 토론을 보고 계시는 모든 분들의 판단에 맡기자라고 저는 그거를 주장을 계속 해왔는데 그거는 어 미디움도 마찬가지 뭐 전 세계 하나뿐인 뭐 거기 또 마찬가지 그다음에 거기에 따라 있던 뭐 청산가치라는 사람도 마찬가지 그다음에 어 유튜브 하든 지금 여기에서는 나갔지만 뭐 장사방인가 뭐 거기 또 마찬가지 저쪽도 마찬가지 타단체도 마찬가지 다 공개 토론을 한 번씩 하자고 했는데 떳떳하고 어떻게 보면은 까부시고 뭐 밑바닥을 확인을 하고 저를 까부시게 좋은 게 그 사람들은 그렇게 하면은 제가 밑바닥이고 아무것도 모르는 깡통이다고 하면은 한번 하면 되잖아요. 뭐 어려운 건 뭐 있어요? 유튜브 다 했잖아요. 개별적으로 만나가고 뭐 해요? 말 따먹기나 한다라는 표현까지 하는 사람하고 뭔 이야기를 해요? 거기에서 이야기한 내용이 다른 사람들이 객관적으로 뭔가를 판단을 할 수 있는 기준을 듣지를 못했으니까 또 말로 전해 들어야 되잖아요. 한 다리만 건너도 전달되는 내용은 아어가 다르게 전달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한쪽은 정말 기회도 잘 만들고 하는데 어떻게 보면은 그 국감에서 볼 수 없는 그만큼의 시간을 이용을 하고서도 저는 눈 닦고 아무리 봐도 이런 피해자 단체 또는 피해를 보신 분들이 국감에서 그렇게 다뤄지는 경우는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현안 질의로 해가지고 TMF 사건이라든가 뭐 다른 것도 있기는 있을 수는 있겠네요. 근데 정쟁 싸움이 아닌 이상은 그렇게 길게 하지를 못하고 특별 케이스로 TMF 같은 경우에는 현안 질의로 모든 뭐 지난번 했던 데가 정무위잖아요. 정무위에 이 한 18명 정도 되시는 그 의원님들 뭐 다 질의를 했잖아요. 18명 이상이 되죠. 20여 명이 되나 뭐 하여튼 간에 다 돌아가면 다 질의를 했잖아요. 그런 경우를 제외하고 국회에서 다루는데 질의에 그만한 시간을 할애받을 수가 없어요. 어마어마한 시간, 기회를 가지고서 결국에는 조선일보 뭐 그 정도의 그리고 실제로 여기서 다루는 것과 문체에서 다루는 거는 그게 다루는 상임위가 사실은 좀 그 조선일보만 이야기를 한 게 아니고 그 나머지들을 많이 설명을 했잖아요. 그 시간에 제대로만 되는 내용이 좀 전달이 됐다 그러면은 저도 고맙게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제가 오늘 거의 1시간 정도 말씀을 좀 드렸지만은,
뭐, 이런 거를 예상을 하고 그렇게 했을 거다라고 생각지는 않아요. 근데 이미, 그러니까 제가 범죄 행위도 과거에 뭔가를 잘못했기 때문에 범죄를 따질 수 있는 거지. 현재 진행형이고, 현재라 그러면은 이게 잘못이 아닌지를 결과를 보지 못한 상태이기 때문에 이거는 범죄가 안 돼요. 근데 이미 그렇게 많이 뿌려놔 버렸으니까 과거형이 됐잖아요. 그거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비교를 해서 의견을 종합을 하는 것이요. 그게 결국에는 우리한테는 어떻게 보면은 특히나 제가 일을 하면서는 독이 되고 있는 거예요. 저한테는. 그럼 저와 같은 일을 저와 같이 가고 있는 분들에게는 똑같은 독이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일은 제가 하지만은 같이 가고 있으니까. 근데 그게 잘못인지 아닌지도 아직도 모른다고 하면은 저는, 어, 지금 한마디 드린다면은 정말 스테이킹이 뭐고, 그 다음에 그 원금 보장이라는 게 있었는지, 그 다음에 거기에서 타겟으로 하고 있는 사람이 누군지, 뭐, 한지우기의 다빈치를 따져야 된다. 다빈치 가치도 없어요. 46만 뭐, 몇천 개 그거 가지고, 뭔, 그 사람 거기를 따지는 게 아니고요. 그건 여기 저희가 고발을 한 쪽과 연결을 시켜가지고 봐야 돼요. 그 다음에 다단계 관련된 뭐 최상위자 뭐 그 저기 상급자라고 하지 않아요. 저는 상위자 그 보상의 최상위자 그런 사람 그 뭐 구속영장을 청구를 하든 뭘 하든 그 사람 입에서 나오고 그 사람한테서 나온 직접적인 증거만 가지고 그 사람을 위주로 하는 싸움인지 그게 저는 명확치가 않은 것 같아요. 두루두루 다 해가지고 싸움을 어떻게 하겠다는 건지 모르겠어요. 가장 기본되는 내용을 다시 한번 짚어보시고, 쪽팔린다고 생각하지 말고요. 틀린 건 그 틀렸다라고 이야기를 해야 돼요. 그리고 잘못 알았는 건 잘못 알았다고 해야 돼요. 나중에 막판에 가가지고 전부 다 그렇게 판결문에 스테이킹이 이래서 이래서 지금 돌려주는 거 스테이킹 개수로 돌려주면 되네. 라고 했을 때, 그때 가가지고 그거 책임질 수 있느냐고요. 그래서 제대로 다시 한번 짚어볼 필요가 있다. 그리고 어, 정말 모르겠으면은 대학 교수님 한번 찾아가서 근데 그 스토리를 이렇게 이렇게 직접 보여드린 그 저기 앱을 운영을 해서 스태킹하는 절차 그 다 설명을 해주고 그 암흑 박사를 한번 찾아가 보세요. 이 스테이킹이 현금으로 되어져 있어야 되는 건지 아닌지. 당연히 플랫폼 가격 설명을 해야 돼요. 그런데도 그쪽 주장대로 이야기한다고 하면 제가 정말 열 손가락 그냥 장을 치실게요. 정말 뭐 온라인이잖아요. 장을 치실게요. 이상.